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우 씨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래요? 저는 오늘 사실 뭐 추천 곡은 몇 곡이 있는데 네.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까 근데 라디오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네. 조 셰프님이 그렇게 볼륨을 높여 듣고 하실 때 저도 아마 같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하. 그 다른 어딘가에서. 네.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아까 유재하 앨범을 목욕 제기하듯이 매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한테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 10대 시절에는 명백하게 이승환 그쵸. 씨였어요. 이승환 씨의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네. 그리고 이승환 씨가 한국도 가요계에 미친 영향이 서태지랑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승환 씨도 서태지 영향을 좀 받은 걸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음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죠. 네. 뭐 그 당시에는 이게 백화점식 앨범이라고 되게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한 장의 앨범 안에 발라드도 있고 맞아요. 막 디스코도 있고 네. 뭐 진짜 막 댄스 노래도 있고 뭐 테크노도 있고 심지어 한 9분 몇 초짜리 막 프로그레시브 락도 네. 있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 한 장의 앨범을 들으면 모든 장르가 다 섭렵이 되어 있는 마치 조 셰프님이 어릴 때 김광석의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이승환 씨의 인간적인 매력에 되게 음. 끌렸던 면이 커요. 그분이 네. 말을 되게 웃기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달변가죠. 네, 너무 말을 잘하고 막 그다음에 쓰는 어휘가 독특했어요. 맞아요. 그분의 언어 습관에도 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센스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시대 때. 그 이승환 씨의 음악만큼이나 그분의 말하는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되게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저의 어린 시절에 저의 언어 습관과 이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요소 중에 하나가 이승환 씨고 하나가 아기공룡 둘리거든요. 아기공룡 둘리 만화책을 보면 둘리가 말빨이 진짜 세요. 둘리가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요. 너무 웃겨요, 진짜. 그렇구나. 그 애니메이션이랑 되게 좀 맞아. 다른데 그 정도로 제가 이승환 씨를 좋아해서 이번에 볼륨을 높여야도 이승환 씨가 때때로 게스트로 네. 나오셨었고 그래서 저는 이승환 씨가 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하면 이승환 씨의 스케줄에 따라서 라디오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 씨가 게스트로 나오는 요일마다 아하. 네, 그래서 월요일에 어느 게스트에 나오면 이번에 볼륨을 높여 듣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승환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유영석의 FM 인기가요였어요. 네. 초딩 때. 네. 그런 거 들으면서 이승환 씨 앨범을 많이 이제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10대 시절은 저도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승환 씨의 비중이 매우 크고 다행히 또 이승환 씨가 되게 발이 넓은 뮤지션이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노드를 그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이승환이랑 같이 작곡한 정석원, 공유로비 그쵸. 이렇게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승환을 통해서 거의 데뷔한 거나 다름없는 유희열을 통해서 뭐 윤종신 네, 뭐 이렇게 맞아요. 가는 거고 뻗어 나가죠. 네, 조규찬, 김현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승환의 다만을 작곡한 뭐 김동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계속 그런 식으로 10대 중후반 때에는 국내 음악 뮤지션들을 정말 섭렵했었던 기간이었고 그때는 그런 착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작곡가가 없는 것 같은데 아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의 그런 아하. 되게 음악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굉장히 큰 그런 음악 소년이었던 거죠. 새벽 소년이었던 거죠. 세소. 네, 세수. 그래서 아까 조 셰프님이 얘기하신 할리퀸처럼 저도 이제 좀 그 무렵에 생각나는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 방금까지 제가 얘기한 그런 막 음악에 대한 저의 자뻑은 이 나중에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네. 큰 음악인을 다시 알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아주 작은 정말 후 불면 날아가는 그냥 그런 작은 부분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듣는 방식이 가수도 전 되게 좋아하지만 전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앨범 속지를 굉장히 유심히 읽어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빼곡했죠.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곡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빛과 소금의 장기호 교수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아주 유명하시죠. 작곡가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신재용 씨예요. 네네네. 신재용 작곡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임재범 씨랑도 작업을 많이 하죠. 비상이었나? 네, 뭐 임재범 씨랑 정말 많이 그 2집 앨범 비상 들어있는 앨범 작업하셨고 이 밤이 지나면 그렇죠. 이것도 아마 했던 그것도 것 같고. 맞아요. 네. 임재범 씨 1집 오늘 앨범도 노래 많이 부르네. 네.
그리고 박효신 씨 초기 히트곡들도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 신재홍 씨 작곡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뮤지컬도 제작을 하시고 뭐 정말 이제 음악계 하나 어른이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현우 씨랑도 작업을 많이 하셨고 이현우 씨 노래 중에 슬픔 속의 그댈 아 너무 명곡이죠. 네.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지워야만 해. 이 노래가 이제 신재홍 씨 노래일 텐데 이제 나중에 이소라 씨가 리메이크 하셔가지고 네. 전 그 버전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 뭔가 신재홍 발라드의 참 어떤 하나의 뭐 상징처럼 아이콘처럼 저한테는 남아 있는 노래라서 아주 명작 드라마죠. 그 내 멋대로 해라에서도 이 노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아, 이게 네, 맞아요, 이현우 맞아요. 버전이 아니라 JM인가 하는 어떤 굉장히 리메이크 허스키한 버전으로. 버전으로 네, 나오는데 아주 이나영과 양동근의 네. 배경으로 그쵸. 잘 쓰였었죠. 저는 이현우 씨의 버전을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이현우가 참 멋있어 보였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런다 이러면서 네. 나오는 그 목소리도 많이 좋아했었고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를 부를 때 이현우가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건들건들하면서 아니, 기본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의 건들기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예술 무대로 90년대 중반에 저 좋아했습니다. 진행할 때도 김광민 씨랑 둘이 진행할 때도 그게 빵 떴던 게 오히려 너무 어눌해서 좀 맞아요. 떴던 거잖아요. 옆에 김광민 씨가 너무 교수님인데 학생처럼 서 있으니까 정말 옛날 얘기긴 한데 그런 그 프로그램 참 좋았죠. 예, 수요일 무대 너무 재밌었죠. 노래 부르는 그 이현우 씨의 모습도 생각나는 그 되게 투 이러면서 막 부르는 그 장면까지를 제가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서 아주 명곡이죠. 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신재홍 씨나 유정현 씨나 뭐 심상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너무 오랜만이다. 심상원. 네,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신재홍 씨는 진짜 제가 이분이 쓴 노래들만 찾아가지고 들을 정도로 좋아했었던 분이라서 오늘 한번 이 옛날 또 이 노래 이야기는 기회가 났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을 바람은 텅 빈 마음을 스쳐가는데 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제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그 두 눈에 그곳 따뜻한 사랑을 주었다.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댈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뭐 음악 얘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라디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네. 라디오 공개 방송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요새는 그런 공개 방송이 없어졌는데 뭐 저희의 꿈은 호우 시절 공개 방송은 아니어도 소소하게 몇 명 모여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명만 모일 것 같아서 이상 오겠구나. 저는 근데 심지어 두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좀 재밌게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영화 얘기한 거 말고 그분들의 영화 이야기를 그냥 들어보고 뭐 트레바리처럼 저희도 이렇게, 잘 끌어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자그마한 네. 소망으로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해봅니다. 되게 작지만 큰 소망인 게 얘기 나온 김에 저의 인생 제가 소호 시절 하면서 생긴 인생 목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조시프님한테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호우 시절이라는 자그마한 카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카페 말고 정말 오프라인 카페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공간에 자그만하게 우리 녹음실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막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 컬투쇼처럼 이제 녹음을 할 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공개 방송처럼 한 두어 분 와서 같이 동참해 주셔도 되고 뭐 마이크 넘어오세요 올라오세요라고 하면 뭐 같이 수다도 떨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같이 뭐 카페 뭐 그러려면 나 바리스타 이런 것도 좀 따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만의 호우 시절이라는 공간이 맞아. 있었으면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 그저께도 춘천 갔다 왔는데 그 춘천에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닭갈비집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네. 이 닭갈비집 사장님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카페를 다 만드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카페에는 가면은 그 어스 세븐틴이라는 제가 네, 같이 가서 좋아하는 네, 카페죠. 우리가 같이 간 적도 있는 그 카페에 가면은 2층은 정말 그런 초고가 스피커로 맞아요. 음악을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네. 저는 그분들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부러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쵸. 거예요. 네. 안 부러울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 자기들 다 진짜 자기만의 맞아요. 왕국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계신데 물론 뭐 일 바쁘시고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보람 있고 좋을까? 여유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지금보다 어릴 때는 막 뭐 더 큰 돈을 막 벌어보고 싶고 막 엄청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 저도 품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물론 그런 것보다도 뭐 방송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물론 있지만 지금보다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카페 호우 시절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나이 먹을 수 있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성공했을 때 그건 가능한 굉장히 거죠. 큰 꿈이에요. 저희가 이게 너무 소박한 거 치고 예. 얘기하면 너는 정신을 못 차렸어라고 얘기하실 수 이게 있는데 작은 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저도 그렇지만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유명세가 아니라 예. 그냥 우리끼리 계속 이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방송을 계속하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댓글창도 보면은 그때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조금씩 맞아요.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앤아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조금 멀어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저희가 라디오 얘기도 했지만 저는 유희열의 음악도시를 맨날 물론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소라의 음악도시는 그렇게까지 맨날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마음이 좀 힘들고 이랬을 때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소라의 음악도시가 여전히 하고 있을 때 그때 느낀 안정감이 와 그것도 정말 굉장히 컸었거든요. 되게 인상적이고 저희 방송이 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큰 욕심인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한동안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도 호우 시절 아직도 하나? 라고 했을 때 아직도 지난주 월요일 날에 올라온 게 있는 거야.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카페 호우 시절 어떻게 한 3평짜리 그 테이크아웃 카페인가 그거는? 잠깐만요. 녹음 중이어서요. 라떼요? 라떼? 미지근하게요? 미지근하게? 잠시만요. 녹음하는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커피가 맛없는 집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좋으니 네. 이렇게 저희의 꿈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취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최근에 생긴 호우 시절 하면서 생긴 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의 허영이 저희의 허영과 꿈인데 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연도 좀 받고 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할 수 맞아요. 있으면 좋겠다 라면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주시고 계신 바로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후원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결코. 감정적인 후원은 뭐 될 수 있겠지만 저희야말로 돈키호테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되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음악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또 유독 많이 드네요. 우리의 호우 시절.